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 국민들의 주된 악이었던 실업을 없애기 위해 군국주의 국가에서는 비경제적인 사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군대가 비경제적인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군국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목적으로 삼았던 군국주의 국가에서는 전쟁에서 개인의 역할과 위치가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과 위치로 동등하게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군국주의 국가였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영웅적 인간을 인간의 본성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군국주의 국가들은 영웅적 인간을 숭상하고 부르주아의 퇴폐적 삶을 비판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솔리니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과 큰 즐거움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라며 영웅적 인간의 삶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나치를 따르지 않는 부르주아 자식들이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우산 속의 부르주아라며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일한 전체주의 철학가인 융거는 노동자와 병사의 모습에 기초하여 자신이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를 묘사하였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그것을 견디는 능력은 융거가 바라는 새로운 가치 질서의 토대였기 때문에 노동자를 현대의 표상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는 산업 현장 역시 전쟁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한 노동자란 전쟁터에서 희생하는 영웅적 전사로 비유하였습니다. 파시즘의 영웅적 인간의 중심 이론은 개인의 희생을 스스로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영웅적 인간은 주술적 개념으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와 독일의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희생을 정당화한 사례인 랑게마르크 전투는 1914년 벨기에의 이프레스에서 2,000명 이상의 독일 학도병이 영국의 베테랑 저격수들에게 거의 전사한 전투였습니다. 이에 독일은 기념묘역으로까지 조성하였고 다음에 히틀러가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몇몇 지휘관들의 작전 실패를 순수한 희생으로 미화하였으며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파시즘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독일의 대중이 전쟁 혐오증을 드러내자마자 독일의 군비 확장과 전쟁 준비를 윈스턴 처칠과 앤터니 이든의 음모로 둘러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또한 앤터니 이든을 사악한 세력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전체주의 파시즘이 새로운 질서 창출에 실패한 것을 감추기 위해 악마의 화신인 특정 인물을 박해하여 자기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파시즘의 실체가 되었고 성스러운 임무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인만을 차별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유대인에 대한 어떠한 인종적 차별은 없었습니다. 독일에는 성공한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은 열등한 인종이 아니라고 믿는 독일인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달리 직업 선택, 결혼에 있어 차별받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유대인들은 독일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없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달리 히틀러가 집권한 후에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유대인을 차별한 이유가 경제적 질투심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한 가지 직종에서만 집중하여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거된다고 해도 독일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해로는 유대인들이 나치즘을 반대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나치즘을 옹호하였고 나치운동 참가가 허용되었다면 이탈리아 유대인들이 파시스트당에 지원했던 것처럼 나치에 참여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차별은 그 무엇도 아닌
그저 독일의 눈에 희생양으로 적합하였기 때문에 차별당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희생양이 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의 사회체계로 인해 비유대인 부르주아와 유대인은 같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비유대인 부르주아와 유대인 사이의 내부 단합은 더욱 강해졌고 이들 사이의 통혼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통혼으로 인해 순수 유대인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에게 부르주아란 유대인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르주아의 경제적 지배가 실업과 불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임을 부르주아 중에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덮어씌웠습니다. 이는 유대인과 교류하는 것이 부르주아의 고유 특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을 희생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의 차별 근거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는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유대인의 계획을 담고 있다는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기 위해 가짜로 만들어진 위조 문서인 이혼 의정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반유대주의가 독일의 수단이었다면 반프리메이슨은 이탈리아의 수단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대인의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란 세계 동포주의, 인도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생긴 세계적인 민간단체입니다. 군국주의가 사회적 실체를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그 타겟이 군국주의의 이념체계와 정반대인 프리메이슨이 된 것입니다.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톨릭을 차별하였습니다. 로마 교황인 피우스 11세는 신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나치와 로마 정교 조약을 맺었지만 나치의 반복되는 반가톨릭적 행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치가 반가톨릭적 행동을 한 이유는 가톨릭 입장에서 나치의 신조와 사회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에서 조직은 전부입니다. 조직 그 자체가 정당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전부가 되면 문제점이 여러 방면에서 발생합니다. 지나친 중앙 집권화 상태인 조직 과잉이 발생하며 중앙 집권화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의 운영체계,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극도로 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수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독일에서는 조직 과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독일 철도 운행에 있어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철도에 아주 작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상부 명령이 올 때까지 운행이 지연되어 독일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하였습니다. 또한 1914년 가을에 발발한 마른 전투에서 독일 최고 사령부와의 연락 두절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하였습니다. 히틀러와 관련된 전체주의 지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에게 있어 지도자란 언제나 옳은 사람, 무오류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지도자의 지위는 항상 사회를 초월합니다. 카리스마의 사전적 의미는 신이 내린 능력입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은 신이 부여한 권한, 사람들의 위임 등 사회적 제가를 받은 반면 전체주의 지도자는 사회적 제가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을 초월하는 카리스마가 지도자를 설명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카리스마가 현대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등 카리스마적인 리더는 궁극적으로 인류에 재앙을 준다 라고 이야기하며 카리스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기하였습니다.